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을 하면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건 전혀 다른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그 곽종근을 괴롭힌 후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때 그렇게 재판에 집요하게. 네, 윤석열 씨가 그때 막 계속해서 곽종근한테 맞아요. 야 네가 그 얘기 듣고 이상했으면은 네가 물어봤어야지. 이게 뭔지도 안 물어보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그 무슨 무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우리가 했는데 네가 했다 그러냐고. 그래서 막 그때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째려보고 계속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곽종근이 더 이상 못 참는다. 나도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이런. 우리 거 노영희 변호사님 설명이 정확한 게 곽종근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오늘도 있었던 거 논박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렇게 부분을 말했어요? 하겠다. 역시 정확해. 작심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심의를 꿰뚫어 보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 안 나오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딱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를 했더만요. 윤석열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심기를 막 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구경 기자가 얘기한. 아니 곽종근 사령관 워딩을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사에 나온 얘기를 해드리면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증언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색해진 거죠. 와, 너무 이제 정말 너무 재밌네. 진실 공방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곽종근 사령이 열받은 그렇죠, 거네. 네. 근데 오늘 더 웃겼던 건 이거네요. 그날 이날도 오늘도 결국은 자기네가 그날 뭐 먹었는지 얘기 또 나왔다는 거야. 그래요?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자리였다. 계엄 얘기가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주장하면서 네. 근데 내가 직접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 놓고 술을 마시던 자리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내가 먹다가 안주가 떨어지면 냉장고가 해서 뭐 만들어주고 가져다 주고 그런 기억이 없냐?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치가 맛있어서 한 번 더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내가 따로 사다가 여러분 온다고 해서 2층 냉장고에 넣어둔 건데 내가 가서 안주거리 가져오고 하면서 술 많이 마신 날 아닌가? 그날인데 어떻게 계엄 얘기가 나오겠냐? 비상대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술 먹고 노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지기현- 국군한 날 그랬대요 자기네끼리. 그러면서 국군한 날인데 사복 입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 베이컨 구워줬네 뭐했네 이런 말이 정말로 나왔대. 지기현 판사 그걸 다 그냥 내버려 둬요? 저 같으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곽종근 재밌다. 사령관이 윤석열의 변수를 듣다가 얼마나 얼척이 없었으면 정말로 지금까지 참고 묻어뒀던 얘기를 이제서야 꺼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네요. 정말로 많이 봐줬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한동훈하고 내가 차마 말을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이렇게 말했고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 야. 차마 제가 그 말을 어디 검찰에 가서도 못했다. 대신에 한동훈 얘기만 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 안 하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을 건데 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죽이겠다? 말문이 막혔대요. 아니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도 지금 특검 수사에 조력을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공판전 증인 신문에도 응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도 자꾸 비겁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 말 중에 한동훈 얘기도 나왔고 일부 정치인 얘기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일부 정치인이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 들어갔을 테고. 또 한 명 있을까? 뭐 추측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일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제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만 이제 대표 명사로 얘기를 먼저 한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추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일부에 해당한 사람이 또 누구인지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아니 근데 없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죠? 너무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총을 쏴서 죽이겠다.
그냥 잡아와라. 그 정도까지 내가 이해하는데. 원래 그런 국면이었으니까. 근데 잡아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거는 잡아와라. 특히나 군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무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마치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총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 김건희 그렇죠. 씨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이재명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다는 것이고. 네. 총은 폼으로 들고 다니냐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리고 진짜 윤석열 씨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대단한데. 야, 정말 노상원 수첩이 망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상원 수첩에 나온 내용들이 보면은 그럼요. 정말로 여러 가지 경로로 주요 인사들을 끌고 가거나 다른 데로 데려가가지고 이러저런 처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이제 그 농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식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 비단 곽종근 전 사령관만 이런 얘기를 들었으리란 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시에 윤석열과 공모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령관들이 여럿이 또 재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이실직고 할 타임이 지금 온 겁니다. 네, 이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차마 말을 못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놀랬던 게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하고 김성훈 차장 간의 그 텔레그램 문자 공개하는 그 재판에서도 김성훈을 내내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면 증인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계속 째려보면서 막 너 뭐라고 말하나 내가 들어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솔직히 그 재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보다 상사였던 사람이 맞아요. 나와 있으면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 뭐 그래 가림막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안 보이게 하거나 나가라 맞아요. 그러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고 그래서 김성호도 그날 증언이 사실 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방향으로 안 나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일부러 부담 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 그리고 명확하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번에 보면은 그 전회 공판에 출석해가지고 약간 정말 진심으로 말하다가 울먹이는 장면도 맞아요.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어디를 나와서 간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은 더 많은 게 최근에도 보면 조은서 특검이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 계엄 당일 오후 11시 25분쯤에 신용회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라는 취지로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이 분부한 대로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그쵸. 거죠. 사실은 그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영장 청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썼을 거예요. 맞아요. 증거로. 근데 그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나는 그 영장 발부 안 시켜주면서 사유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게 너무너무 황당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다시 청구한다는 재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추경호는 이미 청구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시위대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좀 거기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수용 여력이 되냐 이거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확인하고 지시했다는 건데 이게 11시 25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근데 얼마 안 됐으네. 박안수 그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표된 게 11시 23분이에요. 야, 불과 2분 뒤에. 그러니까 2분이잖아요. 포고령 발표되고 2분 뒤에 전화 걸어가지고 야 거기 여력대나 확인해봐라. 이거는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지. 절대로 그렇게 지시를 못 하고요. 그리고 이게 유력하게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박성재는 내란 국무에 참여했다가 그 과천 법무부로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면서 여러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용회였거든요. 11시 4분쯤에 통화한 4분쯤에 것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추정을 한번 해보면 뭐 몇 분 얼마쯤에 조금 있으면 포고령 발표되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왜 이 바로 전화를 11시 4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구치소로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 교정본부장도 나중에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포고령이 선포가 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었으면 이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고령도 발표되고 계엄도 선포되고 자기는 절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네. 기다렸다가
바로 전화가 온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그 KTV의 그 녹화 아 맞아요. 스탠바이. 계엄 그 발표 관련해서 스탠바이 하라고 했던 거. 네. 그게 4시간 전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사전에 그거를 나는 좀 정확하게 파헤쳐야 된다. 파헤쳐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뭐 유명 인사, 정치인들 이런 데에 해당하는 얘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신용회 본부장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국회 앞에 나갔던 사람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진압 대상이 돼서 그렇죠.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김어준 씨 뉴스공장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왔죠. 네. 여론조사 그거 하러 거의 꽃에, 기관 앞에 네. 갔었잖아요.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움직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그 전부터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뭔가 하려고 했던 건지 타이밍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포고령 1호가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회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그 언론의 자유를 또 말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론이 만약에 정직한 보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정말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그렇죠. 양지열 변호사가 그때 겸공 방송하러 가다가 그 상황에 계엄군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보고 있다가 통과되는 거 보고 거기 갔대요. 그래서 계엄군한테 봐라 이거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제 철수한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법조인이니까 그런 판단한 거예요. 아니 김어준 씨는 자기 방송에 오라고 사람 패널을 불러놓고 자기 어디 가버렸다는 거야? 패널 보고 네가 막아라 나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때 겸공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이재석인 거였어. 그러니까. 그 경향TV에서요 뉴스공장 얘기는 약간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주간 경향에서 또 이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좋은 얘기만 주로 하시는 네네네. 여러분들께 네. 강권 드립니다. 좀 보면은. 주간 경향은 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니,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조은석 특검이 또 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건 역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내란 특검에서 어쨌든 간에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예, 영장을 청구할까 말까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주말 맞아요. 지나고서 청구할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된 거는 확실하게 증거가 뭐가 있으니까 한 거다라는 얘기였고 그때 23시간 동안 조사받고 갔다 그랬는데 자기 조사 열람만 11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는 이제 안 부르고 결국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였는데 확실히 이번에 영장 청구한 걸 보니까 그때 그 압수수색 하면서 핸드폰이랑 이런 거를 다 추경호 의원의 거는 못 받아갔지만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다. 그 거기- 당직자들 비롯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거기서 엄청나게 나왔대요. 그런 주변적인 증거들, 정황들이.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생각해봐요. 열람 조사를 어떻게 그 조사 열람은 어떻게 11시간을 해요? 그 11시간을 거의 조사받은 시간만큼 한 거기 때문에 어. 조사는 또 중간에 쉴 때도 있고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도 있는 건데 엄청 오래 검토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 검토하고 자기가 뭐 말한 거를 다 고쳤거나 바꿨거나 뭔가 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자기가 모르는 증거들 내지는 자기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증거들이 자기도 모르게 앞에 탁탁탁탁 나오니까 당황했다는 거지 사실. 조사 받으면서. 네, 그래서 가능성이 전 높아 보여요. 그게 현재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그리고 같고.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줄줄이야 앞으로. 줄줄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국힘 그때 당시 그렇죠. 의원들 그때 안 있었거든요. 들어가고. 그리고 표결에 분명히 본회의장의 모습이 보였는데 표결 참여 안 할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그쪽까지 충분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추경호 전 대표 원내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팀이, 이거는 중앙일보 보도에 이제 나와서 사실관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중앙일보 못 믿겠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다른 데들이 막 광범위하게 받아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환이 돼야지 이렇게 언론들이 따라가니까 보통 그런데 일단은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비상계엄 닷새 전에 그 관저에 간 흔적을 아마 출입 기록을 찾은 것 같고 그 상황이라는 것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왜 갔냐 그랬더니 내가 가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중간에 이제 합류한 거다. 네, 이런 식의 그랬죠. 변소를 했다라고 네. 이제 말하는 건데 당시 보도는 이렇습니다. 당시 참석자 중에 안철수, 김태호 의원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검은 두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게 보도의 요지고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하간 비상계엄 닷새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과 만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것만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막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은 너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급하니까요. 이렇게 헬프 요청이죠. 이게 보니까. 네, 네. 어쨌든 답정론데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맞아도 괜찮아요. 저는 습관이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 근데 됩니다. 그 말이 예.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때 이 윤석열 씨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윤석열 씨가 미안하다 그랬다. 그렇죠. 예. 그 한마디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전에 나흘 전에 그럼 밥 먹으면서 닷새 전에 만약에 닷새 전에 만났다고 밥 먹- 한다면은 어. 혹시나. 그럼 그때는 뭐라고 네. 얘기하고 인제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랬을까? 아니 물론 그날의 모임이 꼭 계엄을 모의하는 모임이 아닐 가능성도 높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껴있는 모습인 양태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뭐 쉬 꺼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기사가 오늘 11시 13시 25분 포털에 전송된 게 네, 이게 지금 오늘 오후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경호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오전부터 나왔죠. 근데 기사의 내용은 계엄 닷새 전에 윤석열하고 만찬했고 비상대권 얘기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 시점에 당일에 알린 대권 것은 없었다. 그 얘기는 이건 구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물타기일 수 있다. 굳이 비상대권 얘기 없었다. 이 얘기를 굳이 기사로 내보낸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다른 참석자들이 증인이다. 네. 예를 들면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 그렇다면 노영희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드리는 거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는 우재준이라는 의원이 이번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자 내놓은 그 얘기들인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경호를 어디다 빗대냐면은 그 12.6 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빗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김재규의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 시의 상황을 모르고 이제 다른 술자리에 와 있다가 결국 보안사의 조사를 받은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추경호도 그런 상황을 몰랐던 정승화랑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특검이 보안사입니까? 아니 저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12.12 군사 쿠데타는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체포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 지금 뭐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 거죠. 이거는 내용에 이분은 잘 모르고 한 말 같아요. 누가 써주는 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야? 우재준 의원이 안 되거든요.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에 역사를 잘 모르고 과거를 잘 모르고 한 말 아니겠어요? 야. 이분이 이것만 정확히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와. 자기 이름으로 이름 낸다는 건 이렇게 역사적으로 몰상식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정승화하고 어떻게 추경호를 비교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로 이제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런 발상 자체가. 근데 또 나름 친한계로 분류가 됐던 예. 나름 친한계들 좀 빼줘. 앞으로. 심각하네. 그 심각해. 친한계들은 다 어디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윤석열을 향한 증인들의 이제 불리한 그 증언들이 지금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보지만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도 보기 때문에 그 효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보면은 그 이제 곽종근의 진술은 전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 잠자는 사제의 코털을 코트를 왜 건드리냐고. 건드려.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처지가 된 사람들을 자극하니까 그 증인이 못 참고 정말로 있었던 거 한번 다 까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 되게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사실 처음에 보였어요. 아까 이제 일관적이라고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이가 자기의 모든 책임을 밑에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걸 보면서부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떠넘기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슨 뭐 엄청 잘한 것처럼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면서 맞아요. 자기가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왜 안 물어봤냐 니네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태도 보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진짜
미안합니다. 추접스러워서 말 안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까발릴 가능성이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일가는 비난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게 김건희도 이미 기소가 됐는데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그렇죠. 상황이고 게다가 이번 주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도 나오고 김건희 어머니도 이번 나오고 주에 다 부른대요. 오빠도 지금 이제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이제 부른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4일. 근데 이거를 두고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 처음에 네. 그동안 그 공흥지구 그 건과 관련해서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안타까운 그렇죠. 유명을 운동을 달리하셨는데 달리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못 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나 보다라고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불러서 마무리하려는 거죠. 마무리하려는 네. 수순 아니냐. 왜냐하면 정리하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저는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해요. 아. 네. 이제부터 뭘 새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거 플러스 이제 이 사람들이 핵심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안 부르고서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내려고.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공지구 사건은 더 이상 확장 안 시키는 쪽으로. 방향 자체가 왜냐면 그러려면 지금 원희룡도 부르고 다 불러야 돼. 그쵸. 더 많이 올라가야 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중간에서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김건희 일가의 여러 가지 범행 가담 정도를 보게 되면은 김건희가 받은 물건들 중에 뭐 모조품 같은 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오빠의 그 쉽게 얘기해 처가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거 인멸이나 은닉 행위를 또 구성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특검 쪽에다가 이렇게 좀 물어와가지고 그냥 그 뒤로 나오는 얘기, 그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뒤로 네, 나오는 뒤로 나와요. 얘기. 네. 뒤로 나오는 얘기는 네. 실제 이제 특검 측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 물갈이가 이제 되긴 했지만 일부가 그 여기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 가이드라인 이게 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사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그러니까 있는 거 이제 그동안 한 것만 가지고서 딱 유죄 나올 정도로만 하고 더 확장은 안 시키자 쪽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흥지구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특검 수사는 뭔가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밖에 없고 아. 사실은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그때 재판 받았었어요. 이미 맞아. 이미 그 세 명이.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1심에서 다 무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2심이 이제 하면서 이 특검이 들어와서 수사하면서 2심 재판부에다가 우리 지금 수사하니까 좀 멈춰주세요. 홀딩해달라. 네,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특검에서 이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더 진전이 안 되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는 그 1심 때 무죄 나왔던 게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기대를 처음에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막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아마 처벌하는 쪽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